안녕하세요. 오마이 캠프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는 거는 캠핑을 지금 밖에 나와서 자연환경에 이런 환경에서 제가 업무를 보고 하는 모습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밖에 나왔습니다. 그 사무실에 있는 난로, 공장에 있는 난로가 지금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있는 거 너무 춥고 하니까 겸사겸사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갖고 있는 차에서 여러 용도로 쓰시는 용도로 차를 꾸미시는 게 최적입니다. 가장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세단이나 이런 차들은 다닐 때 뭐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데에는 굉장히 최적의 차량이었죠. 근데 차량 안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컴퓨터들을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모니터를 옆에다 두고 확장하면서 노트북 하나로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이 정도 급의 차가 있어야만 최소한 가능합니다. 자, 차를 한 번이라도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 제가 만약에 이 차가 아니었다 그러면 지금 어딘가에 가서 이런 환경을 두고 밖에 나가서 이런 작업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무실에 있는 환경을 그대로 구성하면서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는, 기본적으로 이 자동차 제작자가 만들어준 이 기본 것들은 최대한 다 써먹자, 좋은 건 써먹자, 나쁜 거는 버리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이 스타리아의 의자는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개별 의자가, 라운지 의자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4명이서 앉아서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밖을 보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 밖의 경치를 보면 이렇게 좋습니다. 이 밖의 경치가 어느 정도냐면, 아라뱃길 지금 제가 있는 요 자리가 굉장히 뷰가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차박하시는 분들의 성지입니다. 차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여기를 못하게 다 현수막으로 막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자리에 주차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지금 영하 10도입니다. 영하 10도니까 이 아라뱃길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하 10도에서 제가 그래서 겨울 캠핑 괜찮습니다. 겨울 캠핑 낭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밖에 영하 8도, 영하 10도라고 하지만 지금 반팔 입고 차 시동 꺼놓고 노트북 켜놓고 이런 거 동영상 보다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제가 밀린 드라마도 보고 어떨 때 업무도 하고 설계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가 동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다라는 게 이 차가 주는 저한테 한 혜택이거든요. 요즘같이 숙소를 예약하는 게 굉장히 쉽죠. 그런데 밤 12시에 들어가서 아침 6시에 나갈 건데, 그럼 숙박비를 한 8만원에서 10만원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좀 머뭇거리게 되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상태에서 있다가 뭐 옆에 지금 회센터도 있고 국수집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리고 거기는 화장실 쓰고 여기서 일하다가 뭐 마음이 동하면은 요 근처에서 하룻밤 자고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제가 차를 사실 거라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캠핑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캠핑카 쪽으로 접근해 보시는 거. 완벽한 캠핑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캠핑의 용도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캠핑 뭐 나가서 한 열흘 뭐 보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한 캠핑카를 제작을 하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처음 시작한 것도 여러분들이 전시회 가서 한 60개월 무이자 할부를 끊는 거 보고, 저분들이 저 60개월 무이자 할부를 쓸 수 5년인데 5년 동안 저 차를 보니까 캠핑카 트럭에다 올려놓은 것들이 거의 뭐 한 7, 8천 정도 하더라고요. 5천에서 뭐 1억이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60개월 할부로 해서 5년 동안 그 비용을 여러분들이 뽑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있는 거 안에서 최소한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차에서 최소한 내가 가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어떻게 봐서는 차를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고, 제가 사실 뭐 이 루프탑 텐트를 개발을 할까 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루프탑 텐트로 접근을 안 하고 개발을 한 건 SUV 쪽으로 특허를 많이 내놓고 SUV 제품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스타렉스나 스타리아보다 SUV 차량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SUV 있는 차량 안에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방향을 전환했던 거죠. 이거를 루프탑 텐트 쪽으로 할 걸 그랬나, 그걸 양산할 걸 그랬나 하는 아쉬움이 있으면서도, 아니야, 미래 전망은 SUV 쪽이 대세가 될 거야. 그리고 점점점 캠핑하는 장소도 없어질 것이고 스텔스 캠핑으로 대세가 그렇게 기울어질 거야라는 신념을 가지고 밀고 나오니까 요즘 상당수 업체들이 뭐 저를 많이 따라 하더라고요. 뭐 준비를 미리부터 해놨으니까 제품의 완성도라든가 아니면 제품을 개발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그 작은 차 안에 넣을 수 있는 배터리의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집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집약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저는 뭐 솔직히 조금
편안한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2023년 제가 내년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문제들은 코로나가 끝나고선 터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전쟁까지 터졌기 때문에 인건비 빼고는 다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뭐 한 3%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 20% 정도 이상 올랐어요. 저는 2022년 금년도죠. 금년도 초에 생산자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거를 보고 예측을 했어요. 자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리 다 뭐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버티고 있지만 2023년도에는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지금은 차 살 시기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던 게, 중고차 할부 이자가 10%라는 건 10%다. 그러면 그거를 내면서 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얘기죠. 차가 한동안 좋았을 때가 있지만 그 좋은 시절이 꾸준히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시장이거든요. 전쟁이 터지면서 더 빨리 오게 된 거예요. 이제 주식을 조금 하시는 분들은 그 회사가 얼마큼 영업이익을 내느냐, 영업이익률,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이 2자리가 되는 회사들이 없어요. 실제로 영업이익이 2자리가 되는 회사가 없습니다. 자동차 할부가 10% 육박한다. 사업 안 하고 돈을 은행에다 넣어놓는 게 더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 이자 부담이 가중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버틸 수 있는 중소기업들은 거의 뭐 전무하다고 저는 예측이 되거든요. 이건 뭐 주식을 조금이라도 했던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거예요. 그만큼 실제로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뭐 2배, 3배 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분들이 캠핑카 견적 내러 오시면 이 얘기를 하세요. 원가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뭐 얘기를 하시면서 뭐 무시동 히터는 얼마, 배터리는 얼마, 배터리 셀은 얼마, 뭐는 얼마, 이런 계산을 하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그거는 근데 업체들한테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인터넷으로 조금만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가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단가에서 캠핑카 업체들이 인터넷으로 노출된 그 단가보다 캠핑카 업체가 훨씬 더 저렴하게 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캠핑카 업체들이 인터넷 가격보다는 조금 싸게 살 수도 있지만 큰 차이가 없다. 그 정도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캠핑카 업체들이 남는 거는 어떻게 봐서는 그것들을 조립해주는 인건비에서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단가 계산을 했을 때, 그리고 인건비를 유지를 하고 공장 업체를 유지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세와 각종 제세 공과금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그 비용이 전체 매출의 한 30% 정도가 들어가요. 거기다 인건비까지 하면은 캠핑카 업체의 마진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게 마진율이 좋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사서 본인들이 직접 하시는 게 이익이죠. 근데 현장에 가서 조금 보시고 캠핑카를 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DIY로 만든 분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봐서는 굉장히 멋있고 잘 만든 것 같아 보이지만 가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어딘가 좀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거를 상품화할 정도로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 사업을 하겠죠. 이렇게 많이 남는 사업인데 왜 이걸 안 하겠어요? 본인이 들어가고 본인이 맞게 어떤 것들을 튜닝해서 그렇지만 실제로 가서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돈을 주고 살 만한 정도의 완성도가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뭐 제가 사업 자체가 그런 DIY 쪽 관련된 것들을 뭐 23년 이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을 어떤 전문가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퀄리티를 올려드리기 프로의 경지까지 올라오기는 쉽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드립니다. 공장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면 AS라든가 부품들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만 AS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유지가 되니까 여러분도 생각하듯이 그렇게 제조업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그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 제조업 하시는 분들만 아는 내용들이죠. 2023년도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퇴직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정년이 돼서 연금을 받으면서 퇴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봐서는 굉장히 행복한 퇴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연금을 보전을 받으면서 퇴직을 하시게 되니까 그 비용을 조금 더 아껴서 쓰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세단을 안 타고 이 차를 타면서부터 생활의 패턴들이 많이 바뀌었죠. 사업을 좀 일찍 시작했으니까 느끼는 거지만 제가 이제 IMF 때 그 외환위기 때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제가 사실은 창업을 시작했던 거거든요. 조직에 있는 것보다는 인터넷 시기에 나한테 기회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인터넷 창업을 하면서 회사에서 스스로 나와서 24년째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2023년에 오는 거는 역대급일 거라고 판단이 돼요.
IMF를 겪었던 세대도 이런 판단을 할 정도로 예상하는 급이 역대급일 것 같습니다. 소비를 최대한 줄이시고 그리고 있는 거 안에서 적게 쓰는 거로 그렇게 버티셔야 됩니다. 앞으로 2년간은 그래요. 부동산에서는 비껴갔는데 지금 걸린 게 저도 주식 때문에 좀 많이 걸렸어요. 주식을 빨리 뺐어야 되는데 주식에서 저도 좀 물려서 주식에서는 좀 손해를 좀 봤어요. 2023년도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내년에 소비들은 조금 더 현명한 방법으로 소비를 하시는 게 그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산다 그러면 중고차 사지 마시고 새 차 사세요. 저는 제품을 사면 저는 10년 이상 쓸 거를 생각하고 사거든요. 저는 가방 비싼 거 갖고 다니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